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7번째 강의 주제는 여성 교육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변화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여성 교육의 확대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남성에 비해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여성과 남성 간 교육 투자의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여성 교육의 확대와 이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한국 여성의 교육이 확대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여성의 교육은 확대되었고 남성과의 격차를 줄여 나갔을까요? 이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있을까요?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에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일까요?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연도별로 각급 학교 학생 중 남학생 1인당 여학생의 비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체 인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절반씩이고 남성과 여성의 학교 진학이 차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각급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도 비슷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교육이 얼마나 적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다만 출생 성비를 보면 남성 인구가 늘 여성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성별 차이 없이 동등한 진학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수치는 보통 1보다 작습니다. 학생 성비의 개선과 여성 교육의 확대는 초등교육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무렵인 1953년만 하더라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64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초등 의무 교육제도가 추진되면서 여학생들의 국민학교 진학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1959년이 되면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8 이상이 되었습니다. 1966년에는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904명이 되고 이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1956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32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이 확대되고 성비는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1981년이 되면 중학교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9를 넘어섭니다. 고등학교의 학생 성비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학교 학생 성비와 비슷하게 증가합니다. 1953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19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1992년이 되면 고등학교에서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9명을 넘게 됩니다. 고등교육의 학생 성비 개선은 초중등 교육보다는 더 늦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 학생 수는 대학, 교육대학, 초급대학, 전문학교, 간호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역사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속했던 학교의 학생들을 연도별로 모두 더해 계산했습니다. 1963년 고등교육기관에서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0.26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여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이 증가하면서 1968년에는 0.406까지 늘었지만
이후 한동안 이 수치는 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고등교육 진학이 같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고등교육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여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은 계속 증가했지만 이 시기 동안 남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이후로 고등교육 학생 성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는 절단되어 보이지 않지만 2023년의 고등교육 재학생 성비는 남성 1인당 여성 0.852명으로 초중등교육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교육의 확대는 여성 취학률의 추이를 통해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 취학률은 각급 학교 여학생의 수를 여성 학령 인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50년대 초등 의무 교육제도가 완성되어 가면서 초등학교 취학률은 성별에 관계없이 100%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1960년 무렵부터 초등학교 여성 취학률은 이미 100% 가깝게 나타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성 취학률은 앞서 살펴본 성비와 비슷하게 1960년대부터 시차를 두고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1960년 12세부터 14세까지의 여성 중 중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16.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여성 취학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1973년 50%를, 1980년 90%를 넘었습니다. 15세부터 17세까지의 여성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1960년에는 10%였습니다. 고등학교 여성 취학률은 1980년이 되어야 5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해서 1995년이 되면 90%를 넘어섭니다. 90%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 학령기 여성들에게 초등교육은 1960년 이전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중학교는 1980년, 고등학교는 1995년이 지나야 보편화됩니다. 여성 초중등 교육의 보편적 확산이 남성보다 얼마나 늦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에는 여성 취학률과 남성 취학률의 차이를 계산하여 연도별로 그려보았습니다. 여성 취학률에서 남성 취학률을 뺀 값이기 때문에 여성 취학률이 남성 취학률보다 얼마나 더 낮은지를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1960년 여성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90%를 넘었지만 남성의 초등교육 취학률보다 10%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성은 학령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초등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학령이 지났지만 제때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뒤늦게 초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만학의 기회가 남성들에게 더 많이 주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 과정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들입니다. 초등교육에서의 여성과 남성 취학률 격차는 점점 낮아져 1970년 무렵이 되면 사라집니다. 성별 취학률 격차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60년대까지는 고등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가 중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보다 낮았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의 고등학교 진학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고등학교의 여성과 남성 사이 취학률 차이는
15%포인트가량이었지만 중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는 처음에는 30%포인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중학교 진학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는 줄어들었고 1973년을 기점으로 중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가 고등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보다 작아집니다. 그래프에서 1970년을 전후로 중학교의 성별 취학률 격차가 한동안 정체되었던 이유는 이 시기에 남성의 중학교 진학도 여성과 비슷한 추세로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취학률의 성별 격차는 198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고등학교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취학률의 성별 격차가 사라집니다.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서는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 성비의 개선은 고등교육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에서의 재적생 성비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살 무렵, 즉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는 대학에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게 되는데 종종 이 기간이 잘 안 맞아서 휴학을 하거나 초과 학기를 등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재적생 기준으로 남학생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성별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성별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과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에 차이가 있었고 이 격차는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즉, 고등교육 진학률에 성별 차이가 없었더라도 고등학생 수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이 제한적이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기도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배경이 양호했던 여성의 고등학교 진학이 높았던 사실에서 기인하는 일종의 선택 편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교육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1980년대에는 남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이후로는 남성과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모두 다소 하락했는데 남성의 하락이 더 컸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이전에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펼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남성들이 더 받았고 여성들은 대신 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성교육의 확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여성 초중등교육의 보편화는 남성보다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등교육의 경우 1950년대 초등 의무 교육제도가 적극 추진되면서 여성들에게도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기준으로 여성 취학률이 90%를 넘어선 것은 중학교는 1980년 이후, 고등학교는 1995년 이후부터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남성 취학률은 여성 취학률보다 더 높았는데 초등교육은 1960년대에, 중학교는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는 1990년대 후반에 이러한 성별 취학률 격차가 해소됩니다. 한편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률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1990년대 후반까지 남성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실제 고등교육 진학 인구는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들의 정규 학교 교육 확대 과정을 역사 통계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해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